이번에는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가치관과 이 강점, 능력을 좀 나눴습니다. 이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떠한 요소를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이 서베이의 내용을 깊이 좀 들어가 보면은 이 업계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도 좀 분석을 해놨는데 이것도 좀 재미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은 어디든 중요합니다. 이 업계에 따라 제조업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1위고요.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좀 원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좀 협조성보다는 이 주체성이나 좀 챌린지 정신에 좀 가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업계 자체가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 업계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일본 전통적인 카타그루시한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빨리 뭔가 나의 그 엣지를 가지고서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를 좀 장려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쪽이 확실히 좀 아까 얘기했던 치토 사고력 쪽을 좀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아무래도 뭐 코딩 저같이 좀 사고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코딩 자체 접근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반대로 이러한 사고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지만 이런 주체성과 도전 정신도 발휘할 수 있고 이게 일종의 IT 업계에서의 하드 스킬의 기초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력을 강조하는 것도 좀 IT 쪽에서는 먹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업종들에서 뭔가 내가 좀 이런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 뭐 제조업의 연구직이나 이런 데 좀 먹힐 수 있겠지만은 뭐 소매나 서비스에서는 사실은 좀 약간 주소를 잘못 찾아온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 잠깐 보면은 뭐 커뮤니티야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스트레스 내성에 좀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영업도 되게 볼륨이 크고 이제 소매나 서비스처럼 뭐 몇천엔 몇만엔 단위가 아니고 워낙에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연구나 생산에 있어서도 좀 뭔가 타임 스팬이 되게 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당장 결과가 안 나오고 뭔가 계속 이제 튜닝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는 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좀 내성이 필요하다라는 좀 의견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의외로 제조업에서는 이게 성실성과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진드컨이 오래 뭔가를 잘 잡고 있는 것을 어필하는 건 좀 제조업에서 좀 먹힐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협조성이 나타나지 않은 게 2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 주체성이나 지두, 스트레스 내성이 다른 것보다 좀 의외로 높아가지고였지 이 둘도 결국에는 협조성 2위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소매나 유통은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고객이 정말로 B2C로 바로바로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를 하고요. 협조성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움직이지 않고 팀으로 움직이고 소매 유통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을 소싱해주는 곳이 있고 내가 팔아야 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중개의 역할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그 중개자의 역할에서 얼마나 좀 협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런 외부에 대한 협조뿐만 아니라 내부에 대한 협조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뭐 서비스업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팀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결국엔 주변과 원만하게 잘 지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스트레스 내성이 50%가 넘습니다. 이건 정말로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여튼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즉각 오는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어필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정말로 이런 서비스업 관련된 아르바이트에서의 경험이 진짜 잘 먹히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핵심은 이 네 가지의 조금씩 대표적으로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과 협조성이 1, 2라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업 규모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0인 이상 그리고 1000인 미만으로 좀 많이 좀 나뉘는데 아무래도 1000인 이상 기업들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좀 체감적으로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이쪽에서도 결국은 핵심은 커뮤니케이션과 협소성이 중요한데 그 안에서 스트레스 내성과 리더십도 좀 다른 이제 규모의 기업들보다는 좀 더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 내성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이 커지다 보면은 조직도 많아지고 경쟁도 심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스트레스, 뭐 정치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피곤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00인 이상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당장의 리더가 되지 않겠지만은 정말로 이 리더로 승격을 시켰을 때 정말 확실하게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더십에 대한 잠재력 또한 좀 높이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바로 당장 즉시 전력이 좀 급한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리더십 이런 거 필요 없고 우선은 좀 더 이제 다른 요소들을 많이 보기 마련인데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리더십도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큰 조직 내에서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결국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00인에서 100인 사이의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느낌인데 주체성과 팀워크 모두 좀 요구를 합니다. 아무래도 관리자급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다 챙겨줄 순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주체성을 가지면서도 협조적인 그런 캐릭터가 필요할 것 같고 100인 이하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거나 하나의 맨파워가 좀 많은 걸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도전 정신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그거에 수반돼가지고 작은 기업들은 좀 여러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성실성,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열정페이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류의 두 가지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100인 이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과 협조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류의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정리해보면은 IT 같은 경우는 좀 더 도전 정신이나 머리 쓰는 거에서 의외로 좀 가치를 두고 있고 제조업은 스트레스 내성이나 리더십에서도 의외로 좀 가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소매유통은 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조성, 서비스업은 이에 더해서 스트레스 내성까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000인 이상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협업이 필수적이고 스트레스 내성 그리고 리더십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이제 100인에서 1000인 사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의 주도성의 협조성 모두를 요구하는 좀 욕심쟁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00인 이하 기업 같은 경우는 성실히 도전하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조성 이 두 가지가 정말 기본 중의 기본, 호불호를 타지 않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는 점을 무조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베이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가 쌓아왔던 노하우들 그리고 주변의 인사 담당자이나 취업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리한 8대 가치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는 능력이라고 퉁쳐가지고 이제 7가지, 8가지 같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가치관과 이 강점, 능력을 좀 나눴습니다. 이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자기 PR 할 때는 당연히 강점을 쓰고 그리고 이제 지망 동기를 쓸 때는 가치관을 쓰겠지만 어찌됐건 그것들이 좀 잘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어떠한 요소를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관과 강점을 나눠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치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협조성, 역시나 협조성이죠. 그리고 성실성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체성도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탑3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도전 정신까지가 앞서서 나왔던 이 서베이에 나왔던 이제 중요한 가치관의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많은 기업들을 같이 하는 게 조직에 대한 공헌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공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잘 생각해보면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데서 보람을 느껴요. 무언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돼요 라는 것들을 좀 어필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일본의 기업들의 재질과도 좀 잘 맞기 때문에 이 공헌이란 가치관도 상당히 좀 많이 쓰일 수 있고 핵심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향상심이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뜻합니다. 되게 일본스러운 표현인데 이 향상심과 성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성장을 해야지만 도전을 할 수 있고 내가 성장을 해야지만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근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향상심, 뭐 성장이라고 표현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여튼 이러한 이 두 가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치관으로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책임감 같은 경우는 좀 지미할 수 있긴 해요. 좀 일반적인 얘기 할 수 있긴 한데 뭔가 성실성보다는 정말로 내가 책임감에서 좀 더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책임감 자체도 일본에서는 뭔가 책임을 진다 이런 표현이 되게 좀 무거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좀 강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땐 충분히 기업에서도 선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놓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융통성입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변화가 큰 업종들 그리고 혁신이 빠른 업종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는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런 융통성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8가지를 저희 일본 신줄 채용의 8대 가치관으로 뽑아봤고요. 그리고 일본 채용의 16개의 강점도 추가적으로 같이 뽑아봤습니다. 우선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 4가지 강점,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 내성, 그리고 머리 좋은 것과 리더십, 요 4가지 안에 이 서브 항목으로, 왜냐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이렇게 좀 어필한다고 하면 아까 되게 모호해진다고 했잖아. 내가 대화를 잘했는데 어떻게 대화를 잘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강점이 될 수 있는 이 4가지 요소들, 그리고 스트레스 내성도 제가 스트레스 잘 버텨요가 아니라 내가 그냥 진짜로 버티는 걸 잘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성을 잘 좀 이렇게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파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치토 머리 좋은 것도 결국엔 사고력이 될지 정보활용 능력이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강점으로 그냥 놓기에는 그냥 워낙에 좀 넓은 범주이긴 한데, 아무래도 사고력과 논리력 그리고 뭔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해봤고요. 그 리더십도 이 안에서도 또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한국말로는 추진력에 가까울 것 같아요. 견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리더로서는 뭔가 사람들이 모티베이션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나머지 4가지 기타 핵심 강점이라고 써놨는데, 앞서 그 8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 창조력, 뭔가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와 같은 문과생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뭔가 창조물을 생각을 하는데, 그냥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도 창조력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생각해내서 만든다, 그거를 창조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 창조력을 가지고서 뭔가 사람들과 이런 협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하는 건 발표 프레젠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창조력과 발신력을 엮어가지고 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잘 홍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새롭게 만드는 걸 창조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문화 이해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본이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런 다국적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문화 이해력, 특히나 저희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혹 일본 분들이 한국 분들한테 좀 가지는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애들 영어 잘하잖아 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내가 강조할 게 있다라고 하면 외국어 능력, 이미 일본어도 외국어 능력인데 일본어 했다, 한국어 했다, 영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것도 당연히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관리 능력도 상당히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셀프 매니지먼트가 된다라는 건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성실과 책임으로 결부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간혹 이제 이런 것들에 강하신 분들이라면 써주셔도 무방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8개의 가치관과 16개의 강점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은 키워드화를 펴가지고 여러분들의 에피소드와 매칭을 해가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의 기초 공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사 담당자들의 8가지 좀 능력, 그리고 저희가 정리해봤던 8대 가치관과 16대 강점,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좀 막막할 수 있으니까, 저의 실제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매칭하는지,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를 뽑아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떤 업계와 매칭이 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이제 다음 편에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고요. 1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